3 시작합니다. 창! 네. 네, 무서워요. 네. 네. 취향 저격 무기 속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또 로건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 또 질문을 달아주셨거든요. 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영화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많은 분들 기다리고 그러면 계시죠. 이 중에서 뭐 가장 가까운 것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네. 휴잭맨 말고도 이 배우가 울버린 역할을 맡았다면 참 잘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배우가 혹시 있다면, 그리고 또 울버린이 만약에 한국에서 리메이크 된다면 울버린 역에 어떤 한국 배우가 잘 어울릴까요? 라면서 쩌비 때레비 님이라고 적으신 분이 쩌비 때레비님이 네. 지금 떠오르는 배우는 김우빈. 네. 약간 좀 짐승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우리 그 김우빈 배우님 네, 저 있죠, 좋아하는데 있죠. 약간 네. 그 공룡 느낌이 얼굴에 좀 있어서 아니 그 원작 보면요. 원작에는 맞아. 근데 이게 김우빈 씨, 그다음 또 이제 그 휴잭맨 씨 하니까 또 이상하네. 휴잭맨이 키가 189예요. 188이에요. 189. 그 사이 1cm 컸나? 근데 88이든 89든 뭐 진짜 거한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또 김우빈 씨도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버린 하면 생각나는 게 이렇게 몸 좋은 키 큰 사람을 생각하는데 원작 만화에서는 키가 160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네. 그 188의 그 새로 만들어진 울버린은 휴잭맨이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만든다면 한국에서 만든다면 원작이 좀 충실해서 허경환 느낌 이렇게 키에 좀 충실해서 허경환이나 뭐 투톱으로 박성광 씨 뭐 이렇게 가면은 네. 두 분이 이제 좀 이제 싸우면 보급형 울버린. 예, 괜찮을 것 같네요. 원작에 충실하려면은 네. 코미디 영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약간 그 코미디로 해서 네. 그런 느낌 또 생각해 보면. 자, 그럼 두 번째 또 어떤 걸 해볼까요? 요거 하나 해볼까요? 네. 요거. 김현수님이요. 이전의 울버린 시리즈들은 엑스맨 팬이더라도 안 본 사람이 꽤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울버린 시리즈를 보지 않아도 로건을 감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기본 설정만 아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설정이라는 것은 울버린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능력이 있다. 근데 이 캐릭터가 어떠한 일로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숨어 사는데 그 늙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된다는 설정만 이해하시면 저는 이 영화를 보시는데 재미가 삭감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뭐 정말 막 많은 편이 있지만 꼭 한 편은 좀 보고 가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엑스맨 탄생 울버린 뭐 있거든요. 시리즈의 첫 1편. 편이라 할 수 있는 그거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요거 한번 해보죠. 네. 한승호 님이요. 이번 영화의 예고편은 다크나이트 시리즈나 최근 마블 영화들과 비슷하게 묵직한 메시지를 주는 히어로 영화가 될 것 같더라고요. 예고편 진짜 네. 이러한 영화의 분위기 변화가 이동진 평론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영화가 만들어내는 세계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영화가 직접 만들어내는 그 스크린 속에 구현된 시공간이 적용된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판타지든 SF든 아니면 사실적인 영화든 그 안에서 얼마나 잘 정합되느냐, 그 안에서 얼마나 잘 그럴듯하게 디테일을 만드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아무리 영화에서 세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도 그 세계는 사실은 영화가 세상과 동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영화조차도 세상의 일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영화는 세상의 문제랑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능력 때문에, 그래서 전 지구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당면에 있는 국제 문제 같은 것을 완전히 안 다루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끌어들이냐 하는 문제인데, 엑스맨 시리즈는 항상 사회적인 시리즈였거든요. 근데 이 울버린 새 시리즈를 보시게 되면 지금 가장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 같은 것들을 드라마 속으로 아주 잘 끌어들여서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그 부분 얘기하실 때는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뭐 사회적인 어떤 난민 문제 이런 제가 거 평론가입니다.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그 나름 또 그렇게 평론가로 또 제가. 네. 아니 진짜 평론가 같았어요. 아유,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때만. 네. 이 사람이 오랜만에 보더니. 네, 자, 그다음. 다음 질문입니다. 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룸킴님이 로건은 울버린의 개인사와 쇠락한 뮤턴트들 이야기 그리고 휴머니즘적인 면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시리즈의 문을 닫는 영화로서 멋진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휴잭맨 울버린은 참 보내주기 아쉽네요. 하셨어요. 네, 이 정도면 보내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울버린이라는 캐릭터를 뭐 엑스맨 시리즈에서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울버린 3부작의 마무리로는 충분히 개연성도 있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을 잘 닫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 그래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해볼까요?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이건 제가 읽어볼까요? 네. 울버린이라는 캐릭터의 변경 이유 그리고 R등급의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신승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다 보여준다 뭐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 울버린이 할 수 있는 액션들을 다 보여준다. 예전에는 솔직히 예전 영화들 울버린이 이렇게 악 하지만 악 할 때 공격할 때 울버린 그 바스트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찔르고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잘 안 나왔는데 이번에 약간 좀 풀샷으로 해서 야 막 하는 것들 좀 다 보여준다. 가감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죠. 네. 네. 이 영화가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대의에 부합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폭력은 폭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본다면 이 R등급을 선택한 것은 적어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액션에 쾌감을 주기 위해서 R등급,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청불로 강도 높은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의 변경은 시리즈가 오래되면 설정상에 막 오류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네. 막 이렇게 기존에 풀어놓은 얘기 안에서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이렇게 옴쭉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라서 영화적으로는 약간 그런 부분하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약간 시리즈에 자유를 준 그런 변형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제일 그럼요 취향 저격 무비 속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명장면과 명대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비 속 문은 이렇게 닫을게요. 자, 이제 오랜만에 박지선 씨의 명대사 보는 건가요? 네. 아, 좀 스페인어로 적는 거 아니시죠? 아니 그 장면도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네. 네. 로라가 터지는 장면도 재밌었는데. 네. 빵 터지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웃겼어요. 네. 제가 생각한 명장면 명대사는요 이겁니다. 오, 네. 로라도 이제 액션을 많이 취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본의 아니게 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데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었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게 다 똑같은 거야. 그거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뭐 주제였던. 대의를 위한 그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폭력도. 그래도 누군가를 이렇게 해했다면은 그거를 이제 평생 끌어안고 가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을 저도 맞아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나 실존적으로나 혹은 시리즈 전체적으로나 반성 혹은 성찰 같은 게 담겨 있는 명대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사도 대사인데 이 센스 어떡할 거야. 네. 컬러 2개짜리와 컬러 네, 3개짜리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둘이. 네. 맞으십니다. 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로건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는 뭐 긴 말 필요 없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그 휴잭맨의 마지막 울버린이라고 합니다. 네,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관 가서 한 번 더 보려고요. 저는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의의와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1년에도 여러 편이 나오잖아요. 네, 뭐 올해만 뭐 한 6, 7개 또 나온대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슈퍼히어로 영화 재밌잖아요. 좋은데 슈퍼히어로 장르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점점점 쌓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파워는 점점점 커지고 캐릭터들은 또 한 영화에서 점점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서로 그렇게 화력 경쟁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측면들이 있게 되고 그걸 따라오는 그런 관객 입장에서 좋으면서도 약간 피로감이 쌓이게 되는데 로건을 보면서 제가 다시 느낀 것은 영화에서 이야기가 차지하는 본령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 수도 굉장히 적죠. 그래서 딱 다룰 수 있는 이야기 속에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충실하게 드라마의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낸 영화라는 측면에서 그런 그동안의 슈퍼히어로 영화들에 대한 피로감을 씻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개성과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작이자 대작이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로건에 관한 무비 가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